이제 형성력을 따져볼 텐데요. 이 형성력은 기속력, 기판력과 더불어 취소 판결의 3대 효과예요. 어, 형성력, 앞서 배웠었던 행정소송 절차상의 제도들 중에 형성력 때문에 인정되는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하실 텐데, 그러니까 이게 키스톤이라는 거예요. 판결의 효력이요. 어, 제3자의 소송 참가 있었죠. 16조. 그리고 행정청의 소송 참가 있었죠. 그리고 제3자의 소송 참가와 관련해서 소송 참가를 규칙 사유 없이 못했으면 재심 청구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게 다 형성력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되죠. 그리고 그 처분에 의해서 형성된 법률관계에도 변동을 가져오는데 이걸 형성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행정청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관악구청장의 갑에 대한 1월 1일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말 떨어지는 순간 취소되는 거예요. 아, 이거 참 내가 기껏 6개월 처분했는데 그러면서 종이를 박박 관악구청장이 찢어야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대신 29조 1항을 근거 규정이라고 해석을 하죠. 간접적 근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는 말에서 형성력이 있다라는 뜻으로 파악을 하는 거죠. 승소한 당사자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인정된다. 형성소송이라 그랬잖아요. 형성력이 있기 때문에 형성소송인 겁니다. 만약에 형성소송이 아니고 이행소송이면요, 행정청이 종이를 찢어야 취소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행의 문제가 남죠. 관악구청장이 나쁜 사람이면 어떡해요? 그런 문제 없도록 하기 위해서 찢지 않아도 관악구청장의 처분을 취소한다 하면 취소됩니다.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은 확정되어야 해요. 그리고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라고 했기 때문에 원고 패소, 기각 판결이면 그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형성력은 크게 보아서 당연효, 소급효, 제3자효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당연하다는 말씀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소급효는 처분시로 소급해서 소멸한다. 처음부터 그런 처분이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는 겁니다. 제3자효인데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이 제3자한테도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법 29조 1항, 행정소송법 29조 1항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목차를 바꿔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취소 판결의 효력으로서의 형성력 및 소급효는 소송에 관여하지 않는 제3자에 대해서도 미치는데, 이거를 취소 판결의 대세효라고 한다. 대세효, 세상을 상대하면서도 인정되는 효과라는 뜻이죠. 취지는요, 제3자 행정회의가 많이 있잖아요. 그 실질적인 효과를 상대방인 제3자한테도 미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인정이 됩니다. 승소자의 권리는 더욱 확실하게 보호가 되겠죠.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한테 미치는 것이 원래는 민사소송상의 원칙이에요. 소송제도상의 대원칙인데 제3자한테도 형성력이 미치게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소송의 피고가 행정청이잖아요. 시민들끼리 싸우는 민사소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쟁의 실질적 상대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에 참가하고 있는 원고와 피고 행정청 말고 분쟁의 실질적 상대방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제3자 효를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거부처분, 다시요, 공장 설립 허가, 유해화학물질 공장 설립 허가 처분에 대해서 과수원 주인이 취소소송 제기했어요. 원래 분쟁의 당사자처럼 보이는 사람은 누구냐면 공장 주인하고 과수원 주인이죠. 둘이 멱살 잡고 싸워야 되는데, 이게 행정청의 행정 처분이라는 형식으로 촉발된 문제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직접 멱살 잡고 싸운 게 아니라, 야 국가, 야 경기도, 너는 왜 H라는 공장 주인한테 설립 허가를 내주었느냐라고 싸운 거지만, 사실 분쟁의 실질적 당사자는 공장 주인이랑 과수원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행정소송의 당사자는 경기도 지사와 과수원 주인이지만
그 효과가 공장 주인한테 안 미치면 말이 안 되겠죠.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제3자효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그 제3자의 범위는 맨 마지막이요. 확립된 이론이 없습니다. 교과서마다 설명하는 방식도 전부 다르고요. 교과서마다 주장하는 틀 자체가 아예 달라요. 교과서마다 설명책이 다르고 명시적인 입장을 게다가 밝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심지어 교과서에 김남철 교수님 책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학설, 연구를 통해서 밝혀질 문제이다. 밝혀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까? 상대적 형성력설과 절대적 형성력설이 있는데 절대적 형성력설이 뭐 옳다 이 정도로 써주시면 되고요. 이 검토에 나와 있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정도 쓸 일도 없을 겁니다. 제3자가 이렇게 해서 형성력 때문에 자기가 소송에 참가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형성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참가에 다툴 수 있으면 좋아요. 소송 제3자의 소송 참가 행정소송법 16조입니다. 근데 꿈에도 모르고 있다가 소송이 끝났어요. 그럼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제3자인데 재심 청구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31조에 있죠. 형성력은 다른 곳에 준용되기도 합니다.